상상과 현실로 가는 흥미유발 박학다식 자연방 과학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오늘도 이 다락방을 후끈후끈 달궈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수현 기상 캐스터 그리고 장원석 아나운서 같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정말 많이 오셨어요. 굉장히 많은 어린이 친구들도 오셨는데 네. 어린이 친구들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어린이들은 미래 꿈, 장래희망이 뭐예요? 발레리나. 발레리나. 그렇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과학자. 잘 왔어. 아저씨랑 친해져야 돼요. 잘했어, 잘했어.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나눈 이유가 바로 네. 우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미래의 직업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해서 오늘의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 직업이라는 것이죠. 미래 직업. 네. 미래 일자리 내 꿈을 부탁해라고 해서 미래 직업을 이제 마음껏 상상해 볼 텐데 또 우리 네. 셋만 상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희 셋이 상상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어떤 미래 직업에 네. 관해서 굉장히 선구자로 불리시는 우리 신정숙 교수님 모시고 네. 많은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이제 미래의 직업에 관해서 이제 네.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텐데 우리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정숙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미래 직업에 관해서 네. 이제 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기 자리에서 네. 먼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이 자유전공학부는 저는 좀 생소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유전공. 어떤 걸 강의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 그대로 자유전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다양한 전공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경험을 해보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1년 뒤에, 그러니까 1학년 말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좋은 됩니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연기자였고 네. 연기자로 아역을 활동하고 대학교도 연극영화과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게 그렇지. 다른 게 저한테 더 맞고서라도 즐거워할 수 네. 있는데 너무 한 가지만 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없었던 얘기가 반수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제 좀 나랑 안 맞나 해서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 우리가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화두는 바로 어떤 미래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직업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른 개념으로 다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미래 직업. 그렇죠. 근데 지금 직장인들 생각해 보면은 항상 좀 인상 쓰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쳐 있고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그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면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원하고 맞죠.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처럼 굳이 우리가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욜로족 있잖아요. 욜로. 예.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일이 주는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행복감도 있는 건데 맞아요. 직업을 너무 이제 돈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사실 우리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네.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커가는 꿈나무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는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되게 보람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두 분 얘기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두뇌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직업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교수님? 현재까지 이제 네. 우리 사회에는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이제 블루칼라, 소위 블루칼라. 이제 뭐 조이고 기름치고 네. 이런 블루칼라하고 닦고, 예. 이제 머리로 쓰는 이제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무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양분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제 뉴 칼라라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이제 탄생을 할 것이다. 뉴칼라. 네네. 어, 이제까지는 우리가 소위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네. 스펙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펙이 좋으냐 예. 안 좋으냐에 따라서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직장을 갈 수도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사람만이 미래의 직업군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상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미래에 대한 직업의 상상. 네.
미래는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까요?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스텔라에 보면 네.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주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주 여행도 하고 하다 보면 거 쓰레기도 좀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치워주는 어떤 그 우주 청소부라든지 관리사 이런 것들이 좀 우주에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아침에 출근을 우주로 하나요? 그렇죠. 로켓 타고. 그럼 아침에 아빠 갔다 올게 우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청소하고 꿈이 현실이 된다. 될 것 같아요. 되게 그쵸, 무시하는데 그쵸? 되게 무시해요. 네. 우주 관리인. 우주 관리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경 오염이 우리 지금 미세먼지.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날씨를 조절해주는 전문가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날씨를 조절해 네. 준다. 실제로 1940년대 미국에서는 인공 강우를 만드는데 자동으로 사람이 네, 맞아요.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네, 실험이 그렇죠. 이미 이렇게 어떤 있었고요. 폭탄 같은 거 예. 터뜨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실제로 비를 내리게 해서 미세먼지를 좀 약하게 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날씨 조절 관리자 같은 것이 각광받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는 그래. 굉장히 좀 연관이 있으면서 그래. 생각이네요. 저는 오늘 그렇죠.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인공강우 확 때려버리면은 비가 오는 거고. 네. 그렇죠. 그쪽으로 한번 돌려봐야겠는데. 그러다 날씨 조절해 준 다음에 비 내린 다음에 오늘의 날씨는 비 내립니다. 100% 정확한 거 아니야? 그렇죠. 100%죠. 100%. 그렇죠. 네. 야,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이제 미래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다 보면 그만큼 없어지는 직업들도 생기잖아요. 난 여기서 약간 좀 위축됐어요. 네. 우리 기상캐스터, 네.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강사 네. 이런 직업들이 전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맞아. 실제로 네. 지난번 얘기했지만 아나운서 로봇 나왔죠. 나왔죠. 아나운서 로봇 나왔는데 뭐 기상캐스터 로봇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로봇 나오는 거예요. 했네요. 하지만 강사는 안 없어져요. 강사도 전문 지식을 더 AI가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봇이 강의하는 건 애들이 별로 집중력이 안 낮죠. 확실한가요? 그럼요. 사람이 직접 가르쳐야 돼요. 같이 아이 컨택하면서. 그래서 약간 졸 때도 네. 한번 얘기도 하고. 그렇지. 맞아요. 졸지 마 할 거 아니에요. 졸지 마. 근데 우리 육성으로 졸지 마 이렇게 하니까 다르죠. 그렇죠. 어떤 그만큼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생겨날까요, 선생님? 예, 이제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이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네. 그 한 말 중에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그 지구상에 있는 직업 중에 20억 개 정도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20억 개요? 그러니까 20억 개 정도면 사실 그 직종수로 따졌을 때 한 반 정도에 해당되는 직업이 네. 없어지는 거거든요. 2030년이 얼마 안 남은. 네, 얼마 안 저 남았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또 UN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그러니까 네. 20년 정도 안에 동아시아 5개국 안에 있는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억 한 3,700만 정도가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UN 보고서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1억 하기로 700만이요? 1억 3,700만 정도면 굉장히 큰 인원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너무 네. 비관적인 이제 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그 반대 이 후면에는 이제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종들이 이제 탄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새로운 직업에 맞는 적합한 이제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30년, 20년 안에 그렇게 된다면 네, 저희가 네. 지금부터 뭐 새로운 걸 배워야겠네요. 그렇지, 기술 배워야 돼. 엄마가 맨날 얘기했잖아, 기술 배우라고. 그러니까. 야, 네. 이쯤 되면 정말 이제 궁금해집니다. 네. 과연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까? 음.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시고 우리 앞에 그렇죠. 계신 아버님도 지금 땀을 흘리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그렇죠. 어떤 어떻게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렇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 공식 서치봇 네. 이제 장원석 아나운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검색을 네. 해봤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차가 머지않아서 이제 상용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업체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은 뭘까요? 뭐 자율주행차니까 당연히 택시 운전이라든지 버스, 버스. 예, 이런 분들이 좀 설리지 않을까. 대리. 그렇죠. 대리기사님. 네, 실제로 운전기사, 택시기사 같은 직종들은 앞으로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뭐 감소하는 수준의 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배 기사들도 실제로 드론으로 대체하면은 진짜 오, 보시면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거예요. 저 마크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그렇죠. 운전.
국토교통부에서 네. 2020년부터 드론 배송, 방금 저 화면으로 보고 있는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이 있다면 실제로 택배 기사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우체부 아저씨랑 노래도 없어지겠다. 우체부 아저씨 노래 뭐예요? 동요 있어요. 최고 아저씨는 고가손이. 아, 그럼 코끼리 아저씨잖아. 코끼리 아저씨잖아. 죄송해요. 아니, 저 친구 좀 이상해지는 거 같아요, 자꾸. 우체부 아저씨는 코가손이래.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 펀드 매니저. 어. 역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산 운용 시스템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AI들이 우석의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런 가질 수 없는 그 네. 다양한 데이터.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 네. 그리고 금융 상품 개발 이런 것도 저런 페퍼 같은 로봇이 지금 또 나왔어. 대신해 주는 거예요. 편하죠. 왜냐면 로봇에 체크만 하면 바로바로 페이지 넘어가고 하니까. 저렇게 좀 아무것도 세상 모를 것 같은 표정으로 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저의 로봇. 그렇구나. 귀엽게 생겼는데 아니었군요. 예, 또 무인 금융 점포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은행에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네. 로봇이 일본에서는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원래는 그럴 수도 있겠다. 경찰 아저씨 이게 총 차고 계신 분이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죠? 그렇죠. 번호표 뽑아주잖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보면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직업군이 가장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미래의 직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인공지능 발전이 사실 인간의 일자리에 독이 될까요? 아니면 뭐 득이 될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 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 이 심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 그렇죠. 공감할 수 예,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로봇이 나와서 그랬구나. 그렇지. 그거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예술적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좀 더 이런 부분에 인간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사라지지 않고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작가나 그렇죠. 뭐 화가나 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영역이 더 좀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인간이 한 것과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교감. 그렇죠. 교감을 못하는 거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중화되게 되면 인공지능 자체를 만드는 주체는 사실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어떤 새로운 직종 그리고 만든 것을 또 유통하기 위해서는 네. 판매와 관련된 직종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직종들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어. 인공지능을 탑재된 로봇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새로운 직종들이 이렇게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네. 굉장히 걱정했듯이 이 기계화가 되면서 걱정했듯이 걱정을 했었지만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종들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와 똑같이 미래에도 없어지는 직종이 있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직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과학도 많이 발전하게 됐고 네.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비관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네. 우리가 또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더 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미래의 직업에서 각광받을지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자, 1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그렇죠. AI 로봇, 로봇 트레이너. 트레이너. 미래 직업 첫 번째가 바로 AI 로봇 트레이너입니다. 아니 근데 무슨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그러게요. 뭐 어떻게 그렇죠. 가르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불량 AI들을 모아놓고 네. 빨간 모자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삑삑삑. 아, 그렇죠. 쪼그러뜨기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집사방 올빼미 똑바로 안 하나? 열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 로봇 트레이너가 나오는 거죠. 어.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봇 트레이너 나올까요? 그 가정마다 기업마다 그 인공지능 로봇이 해야 할 그 네. 일들이 약간씩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하나의 그 매뉴얼대로 입력된 인공지능 로봇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정이나 기업의 어떤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그 교육을 시키듯이 모방 그다음에 어. 반복을 통해서 트레인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기업에 배치됐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업무를 이제 원활하게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로봇 트레이너. 멋지네요. 멋있네요. 네. 왠지 몸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 다음으로 이제 미래에 각광받게 될 두 번째 직업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 어? 대리인. 기억 대리인. 전에 우리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인셉션에 나오는 네. 꿈을 조작해서 기억을 찾아내고 막 그런 어. 느낌인가요? 예, 앞으로 이제 2025년경이 되면 네. 네. 하루에 생산해내는 그 정보의 양이 네. 163 제타바이트 정도로가 된다고 합니다. 제타가 뭔지 잘 모르는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 이렇게 테라까지 알죠, 하면은 우리가.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와닿지가 근데 않죠.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보통 3메가 네. 정도 그 MP3에 수록이 되는 그런 노래 노래 있죠. 한 곡에. 그 노래 개수로 따졌을 때 281조 5천억 개의 용량이래요. 281조요. 1조 어렸을 때 이후로 5천억 조 안 세거든요. 조해 경영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모르잖아. 281조요. 1조 5천억 개 정도의 노래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1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평생 들어도 다 못 듣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쏟아지는 그 정보의 양이라는 게 이제 홍수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렇게 우리가 안 갈 만큼 엄청난 양인데요. 네.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네, 있죠, 네. 있죠. 네. 클라우드에 보통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이제 불러와서 네.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이나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정보를 불러오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종이 기업 관리인이다. 미래 직업 베스트 3 마지막 직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로트 NOT 보안 전문가. IoT 보안 전문가죠. 아, 그렇구나. 네. IoT구나. 다시 할게요. 사보 자, 인터넷. 로트가 예. 아니죠? 이렇게 있는 사람 분명 있어. 로트라고. 저도 알면서 공감했어요. 그럼 IoT인데 웃기려고 그런 거야. 아유, 쟤는 참 진짜. 지금 괜찮아요. 다 같이 한번 웃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웃었으니까 네, 이제 네. 얼굴 빨개졌어요. IoT 보안 전문가입니다. IoT. 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요즘에 그 아파트마다 있는 안전 경비 업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 보안 좀 전문 관리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네. 많은 이제 해커라든가 네네, 이런 있어요. 분들의 그 어떤 공격에 의해서 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앞으로의 우리 미래 사회에서는 그런 해커들의 공격에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뭐 개인이나 기업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전문적인 어떤 직종이 IoT 보안 전문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렇죠. IoT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하게 이제 부상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네. 잘 돼 있는 곳이라서 빠르죠. 저희가 그때 해커 편에서도 네. 얘기했지만 굉장히 해킹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IoT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물건에 다 네트워크가 그쵸. 연결돼 있으면 네. 우리가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해킹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거 사회가 마비되고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나가 잘못되면 그냥 쭉쭉 연결이 잘못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뭐 기억 대리인이 있으면 뭐 하고 AI 로봇이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해킹당하면 그러면 AI 로봇이랑 네. 기업들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해킹당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이 중요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약 해킹 네. 누가 해킹 아유. 걸렸어. 그럼 진짜 위험하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진짜 그 되게 중요하겠네 보안 전문가. 진짜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뭐? 직업 생기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직업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결부돼 있지 맞아. 않겠어요? 현실적인 그쵸, 문제. 직업이니까. 그쵸, 뭐니 해도 또 머니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우리 진짜, 작품생 중요한 진짜 거. 꿈이 예능 작가였던 분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대요. 야 예능 작가님 못 네. 쓰는 단어예요. 왁스가 좋아할 것 같아요. 왁스 노래 부르려다가 만 거예요. 이 정도로. 부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가 미래에는 궁금하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어떤 집은 해킹이 완벽하고 음. 어떤 집은 해킹이 또 취약하고. 아,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가 예측을 하기를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사실은 미래 사회에서 이제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그 로봇이라든가 이런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는 계층 간의 소득의 격차는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부익부 빈익빈 돈이 네.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서 더욱 더 이제 부를 증진시킬 수 있고 네. 가난한 계층은 오히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빈곤이 악순환되는 그런 소득의 양극화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각광받는 어떤 직업군들 그런 직업군을 해야 돈도 벌고 네, 될 수 네. 있는 건데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좀 덜어줘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왜? 교수님도 뭐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더 강조가 될 것이다, 뭐 기본에 또 충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IoT가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틈새 시장이 있을 겁니다. 틈새 시장. 실제로 네. 그런 트렌드에 맞춘 이색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펫 시터라는 동물. 직업이 있어요. 예, 뭐 동물. 베이비시터가 네.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을 관리해 주는 건데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반려동물 시장은 해마다 뭐 25%씩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반려동물을 케어해 주는 직업 중에서 산책을 이렇게 전담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오. 사람이 강아지 산책시켜주고 돈 벌고 얼마나 좋아요. 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점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애완동물 산책 도우미의 연봉이 그 영국민들의 평균 소득 22,000파운드보다 많아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4,611만 원을 강아지 산책시켜주고 버는 거예요. 연봉으로. 연봉이 4,600이에요? 와. 강아지 산책 시켜주고요? 그러니까요. 할만하죠. 죄송한데 저 영국으로 저 여기까지 가실래요? 할게요. 예. 좀 산책 좀 시키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전문인 산책 전문. 네가 얼마나 산책을 잘하냐면 우리 강아지들이 네. 제가 밤에 혼자 자잖아요. 그걸 저를 불러요. 뭐라고? 그럼 멍멍 안 질러. 안 부르고. 통통 그래요? 아니, 형.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면 강아지가 나를 형이라 불러. 친해졌네 많이. 그럼요. 이건 내 네. 직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애완동물 한 마리 데리고서 산책 가는 그 수준이 아니고 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기 몇 때문에 마리까지? 저 한 5마리. 개썰매지, 이거 개썰매. 5마리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썰매네. 보통 노동이 아니기 어. 때문에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런 특색 있는 직업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직업 또 있을까요, 교수님? 이런 이색 직업이 있는데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이모지 번역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모는 저 아까 전에 봤던 식당 이모도 네. 계시고요. 이모지 네. 번역가? 예, 이모지. 이 뭐지? 예. 지금 현재는 이제 SNS를 통해서 네네네.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그렇죠. 시대잖아요. 네. 근데 SNS를 하다 보면 그 수많은 이모티콘, 네. 그 말 줄임말 네, 있어요, 이런 있어요. 식으로 이제 그림 문자가 많이 예, 예. 나오는데 가끔은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뜻일까? 네.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 문자가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직업이 이모지 번역가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구인 광고가 있었는데 그 글로벌 번역가 그 회사인 그 투데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이모지 번역가를 구하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오. 그래서 그 구인 광고에 이제 나온 그 이모지 번역가의 역할은 사실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이모지가 네. 그 나라마다 또는 문화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그림 문자를 하더라도. 다를 수 있죠. 그쵸, 예,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그 번역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그런 미묘한 차이를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는 어떤 사람이 이모지 번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소통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세대 간의 소통도 될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아이들과의 대화하고 싶은데 걔가 이응이응 해버리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한절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야, 그거 부분들이- 신기하다. 네. 저는 또 이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노후 대비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산책 말고 또 있어요? 오전에 그 강아지 산책시키고 네. 오후에는 곤충 컨설턴트. 곤충 말리고. 아시죠? 귀뚜라미. 귀뚫. 귀뚤. 귀뚜라미가 우리 단백질이 굉장히 소고기보다 60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가 부족하세요? 제가 뭐 근육이 부족해요. 단백질 먹어야 되겠네. 귀뚜라미 5마리 막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지. 곤충으로. 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 징그럽게 생겼어요. 곤충. 진짜로 왜?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먹다 보면은 또 적응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맛있게 먹겠죠. 네, 관심 있으세요? 네. 같이 좀 사업 좀. 그러니까 네. 저 탑수단 좋아요. 진짜. 네. 여하튼 오늘 이제 미래 직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 미래 일자리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없던 생각, 기존에 없던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능력을 이제 창의성이다, 독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그 창안해낼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네. 미래 직업 분야에서는 이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하고 대학에서도 하나의 전공만 그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떤 전공들도 융합적인 어떤 사고를 위해서는 네.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아래 세대, 우리 이제 어린이들의 그런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당장 내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어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도 네. 그렇죠? 일자리에 어떤 무엇이 변하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흥미진진한 과학 토크쇼 다락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인사합시다. 다락방! 빵! 네. 서치봇은 로봇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서치봇. 좀 위험하네. 아 근데 서치봇이 실현당한 서치봇이 있을까요? 실현당한 감정을 갖고 방송에 임하는 로봇이 없기 때문에 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영상 편지 안 썼지 한번 쓰세요. 네. 너무 애잖아요. 네. 너무 꿈에서 보았다. 나이가 들면 아까 말했듯이 우주 관리인으로 우주 저는 관리인으로. 갈 거예요. 네. 아빠 오늘 어디가? 아빠 오늘 출장이 오늘 화성가. 이렇게. 화성 가는 아빠 거죠. 어디야? 목성인데 금방 들어가. 이렇게. 금방 들어갈게. 아빠 금방 차 타고 간다. 화성에서 소주 한잔 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요. 이 유부남들은 멀리 가고 싶어요. 네. 집에 나가서.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지구를 나가고 싶다.